본격적인 방비행 여행의 시작. 이곳에 3박을 머무는 동안 탐정 동굴, 블루라군, 남사이 전망대, 그리고 시선이 머무는 소박한 카페와 루프탑바, 야시장의 밤을 차분히 눈에 담았다. 기억을 더듬어 마음속에 깊게 남은 장소들의 조각을 조용히 꺼내어 본다. 방비행의 여러 유명한 관광지들은 대부분 시내에서 제법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탐정 동굴은 시내와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숙소 근처 자전거 대여점에서 하루 8만 깁을 내고 자전거를 빌려 가볍게 길을 나선다.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의 공기를 가르며 탐정 동굴 입구에 닿았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입장료 22,000깁을 지불하고 안으로 들어선다. 물 위로 놓인 작은 다리를 건넌다. 사람들을 따라 걷다 보면 몇몇 상점들이 보이고 조금 더 걸음을 옮기면 맑은 에메랄드빛 물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탐정 동굴이라는 이름 탓에 덩그러니 동굴만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동굴에 닿기도 전에 블루라군 못지않은 아름다운 라군이 눈앞에 넓게 펼쳐진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유유히 휴식을 취하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수영을 하거나 다이빙을 하거나 보트를 타는 사람들, 물놀이를 위한 튜브나 구명조끼도 각각 2만 깁에 대여해준다. 미처 수영복을 준비하지 못해 직접 물에 뛰어들지는 못했지만 편안하게 앉아 타인의 여유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대리만족이 밀려온다. 라군을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동굴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이 모습을 드러낸다. 꽤 높아 보였지만 아직은 체력이 온전했기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빠르게 오를 수 있었다. 계단 끝에 다다르면 방비행의 온전한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풍경이 펼쳐지는데 이 또한 묵직한 장관이다. 조금 더운 날씨였지만 맑게 갠 하늘이 그 풍경을 더욱 선명하고 돋보이게 만들어준다. 이제 동굴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내부는 꽤 서늘하고 시원했고 조명들이 잘 설치되어 있어 초입에서는 전혀 두려운 느낌이 없었다. 어둠을 뚫고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박쥐의 모습도 보이고 코끼리 모양을 한 바위도 자리하고 있다. 더 깊은 곳까지 가보고 싶었지만 빛이 옅어지고 주위에 사람도 없어 이쯤에서 조용히 발길을 돌려 밖으로 빠져나온다. 탐정 동굴은 시내에서 가까워 언제든 가벼운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러 올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다. 시원한 물놀이에 동굴 탐험, 그리고 내려다보는 멋진 전망까지 방비행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장소 중 하나이다. 붉게 물드는 멋진 노을을 온전히 눈에 담고 싶어 찾아간 루프탑바, 엘레펀트 크로싱 호텔 옥상에 자리한 곳으로 탁 트인 풍경을 마주하며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기울이기 완벽한 장소이다. 루프탑에 오르기 위해서는 음료와 별개로 5만 깁의 입장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라오비어 큰 병을 5만 5천 깁에 주문하고 자리를 잡는다. 루프탑 내에는 한층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오르는 찰나에는 제법 아찔하고 무서운 기분이 든다. 하지만 그 끝에 서면 길게 부비쳐 흐르는 남송강의 멋진 자태를 마주할 수 있다. 가장 좋은 풍경이 내어다 보이는 곳에 앉아 맥주를 홀짝이며 해가 저물기를 가만히 기다린다. 흐릿하게 펼쳐진 산맥 위로 열기구가 둥실둥실 떠다니고 그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기 시작하니 그 모습이 마치 정교한 한 폭의 그림 같다. 눈앞의 낭만에 취해 노을을 바라보니 어느덧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짙은 어둠이 내려앉는다. 밤이 되자 시내 곳곳에서 하나둘 켜지는 따뜻한 불빛들을 마지막으로 렌즈에 담으며 조용히 이곳을 나선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목에 야시장이 불을 밝히고 있어 잠시 멈추어 들러본다. 낯선 여행지를 밟을 때마다 마그넷을 수집하는 작은 취미가 있기에 시장의 활기를 구경하며 마그넷을 찾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각종 꼬치구이와 과일,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메뉴들이 코끝을 자극했지만 혼자 하는 여행의 단점이랄까? 이토록 다양한 음식을 홀로 온전히 체험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름 모를 탕에 여러 꼬치를 담가 끓여 먹는 음식도 있었는데 끝내 맛보지 못한 것이 작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길게 이어진 시장 구경을 마치고 마그넷 2개를 8만 깁에 구매하여 숙소로 돌아온다.
머물고 있는 숙소 바로 옆 골목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활기찬 시장이 열린다. 철저하게 현지인들의 삶이 묻어나는 공간. 아침 일찍 눈을 떠 이 시장의 공기를 마셔본다. 보통 방비행의 아침 시장은 오전 6시부터 8시 정도까지 열린다. 이 이른 시간에도 수많은 현지인이 거리로 나와 물건을 사고 판다. 망고, 바나나, 두리안 같은 과일들과 몇몇 종류의 생선, 그리고 숨을 거둔 작은 동물들까지. 확실히 한국의 시장과는 공기부터 결이 완전히 다르다. 시장의 길 끝으로 시선을 던지면 웅장한 산과 뭉게구름, 그리고 그 위를 고요히 유영하는 열기구가 보인다. 방비행은 이른 아침부터 마주하는 풍경조차 결코 예사롭지가 않다. 아침 시장의 활기를 뒤로하고 블루라군 3으로 향할 썽태우를 찾기 위해 큰 길로 나선다. 눈앞에 바로 보이는 썽태우 기사님께 요금을 물으니 처음엔 50만 깁을 부르신다. 한국에서 미리 찾아본 정보로는 보통 40만 깁이었기에 약간의 흥정을 거쳐 40만 깁으로 합의를 보았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제법 큰 지출이라 살짝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워낙 명성이 자자한 곳이니 기꺼이 가보기로 마음먹는다. 방비행의 블루라군은 1, 2, 3이 유명한데 시내를 기준으로 3, 2, 1 순으로 거리가 멀다. 오늘 오후에는 비 예보도 있어 오전 일찍 블루라군 3만 간결하게 다녀오기로 동선을 짰다. 썽태우를 타거나 스쿠터를 빌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쿠터 운전 경험이 전무한 초보자에게는 꽤나 위험하다는 조언을 보았기에 안전하게 썽태우를 선택했다. 블루라군 3은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 썽태우로도 편도 40분 이상이 소요된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 울퉁불퉁해 승차감이 거칠었고 때로는 앉은 채로 엉덩이가 붕 뜰 만큼 덜컹거렸다. 그럼에도 산과 구름의 조화로운 풍경에 시선을 뺏기다 보니 어느덧 매표소 앞에 다다랐다. 블루라군 3의 입장료는 3만 깁이다. 썽태우 기사님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충분한 시간만큼 기다려주신다. 오전 일찍 도착한 덕에 아직 아무도 없다. 입구 앞 음식점도 이제 막 오픈을 준비 중이다. 고요하고 한적하다. 에메랄드빛 맑은 물, 수면의 거울처럼 비치는 나무와 산, 구름.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절경을 빚어낸다. 인파가 몰려오기 전 조용히 구석구석을 맴돌며 사진을 남긴다. 블루라군 3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한국식 뚝배기 라면이다. 뚝배기 라면 7만 깁, 망고 스무디 3만 5천 깁으로 주문하고 자리에 앉는다. 김치까지 내어주는 제대로 된 구성이지만 솔직히 라면 자체의 맛이 뛰어나지는 않았다. 미각보다는 분위기로 삼키는 기분이다. 식당에는 이 외에도 과일 주스나 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있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즐기기에 더없이 완벽해 보인다. 2만 깁을 내면 사물함을 대여해 개인 짐을 보관할 수 있고 구명조끼는 무료로 대여해준다. 물 위에는 튜브가 몇 개 떠다니고 있어 그 위로 몸을 싣고 유유자적 떠다닐 수도 있다. 다이빙대에서 몸을 던지거나 짚라인을 타는 등 물놀이를 즐기기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블루라군 뒤쪽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동굴 구경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조금 무서운 느낌에 중간에 포기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사람들이 슬슬 많아지기 시작한다. 가장 고요한 시간에 찾아와 좋은 구경을 마친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숙소를 향해 돌아갔다. 오후에 비 예보가 있었지만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숙소에만 머무는 건 시간이 아까웠다. 가볍게 숙소 근처로 산책을 나선다. 소박한 길거리의 풍경을 구경하며 남송강의 다리에 닿았다. 뷰파인더를 눈에 대고 사진을 남겨볼까 하던 찰나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한다. 아, 카메라! 소중한 카메라를 지켜내야 했기에 빠른 발걸음으로 숙소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점차 굵어지는 빗방울. 도저히 숙소까지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급한 대로 근처 매점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한다. 마침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파는 곳이었는데 방비행의 샌드위치는 이미 맛보았기에 6만 깁짜리 햄버거 하나와 3만 깁짜리 라오비어 한 병을 주문한다. 매점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진다. 나처럼 비를 피해 황급히 들어오는 사람들도 하나둘 늘어난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햄버거와 맥주를 먹는다.
큰 기대 없이 시킨 메뉴였지만 그 맛이 훌륭했다. 방비행에서는 적어도 햄버거와 샌드위치만큼은 어딜 가도 실패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 이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조식을 챙겨 먹은 뒤 길을 나선다. 오늘의 계획은 남사의 전망대와 블루라군 1. 성태우를 타기엔 돈이 좀 아깝고 스쿠터는 여전히 운전이 미숙하니 또다시 자전거를 대여야 한다. 남사의 전망대와 블루라군 1은 서로 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도 충분히 갈만한 거리다. 가장 먼저 향할 곳은 남사의 전망대. 등산을 해야 하기에 체력이 가장 충분할 때 먼저 가기로 했다. 시내에서 자전거로 3-40분 정도 소요된다. 주차장에 도착하여 자전거를 반듯하게 세워두고 입장 티켓을 구매한다. 남사의 전망대 입장료는 3만킵. 그리고 오르기 전 물 큰 사이즈를 2만킵에 챙겼다. 호기롭게 산을 오른다. 하지만 시작부터 경사가 심상치 않다. 평탄한 산책로 느낌이 아닌 가파른 비탈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어제 내린 비 때문에 길은 한층 더 미끄러웠고 거의 기어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이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포기하고 돌아갈까?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을 맴돈다. 정상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글을 보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제발 저 고개를 넘으면 끝이 나오길. 기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옮긴다. 그리고 마침내 저 위로 정상이 시야에 들어온다. 드디어 다 왔구나. 끝내 포기하지 않은 내 자신을 칭찬한다. 정상에 오르면 쉴 수 있는 작은 건물이 있고 그 주위로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길이 깔려 있다. 난간이 있긴 하지만 꽤 위험해 보이기도 하다. 정상까지 오느라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 한 걸음 한 걸음에 신중을 기한다. 힘들게 올라온 만큼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무척이나 아름답다. 뭉게구름이 펼쳐진 파란 하늘과 그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녹색의 숲과 밭, 그리고 그 대자연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사람들. 다른 한쪽에는 이곳의 유명한 사진 포인트인 라오스 국기와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그 오토바이에 앉아 사진을 찍는다. 한국에서도 등산을 몇 번 해보긴 했지만 초보자인 나에게는 꽤나 힘든 코스였다.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며 등산을 하는 이유. 바로 정상에서 마주하는 이 압도적인 풍경의 감동 때문이 아닐까. 등산용 아기 캐리어를 이용해 아이를 업고 이 가파른 길을 올라오는 부부도 보인다. 아버지의 힘이란 정말 대단하구나 싶다. 저 아이가 오늘의 기억을 평생 간직해 주길 바란다.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 않다. 체력은 다 빠졌고 길은 계속 미끄럽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집중을 다해 내려와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침내 시작했던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시원한 물도 한 병 사서 벌컥벌컥 마신다. 이제 좀 쉬자. 다음 코스를 위해. 남사의 전망대에서 블루라군 1까지는 거리가 꽤 가깝다. 자전거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지만 남사의 전망대에서 모든 체력을 다 써버린 탓인지 블루라군 1로 가는 길에 다리에 갑작스레 경련이 일어난다. 편해. 확실한 운동 부족이다. 더 많은 곳을 온전히 여행하기 위해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끈질기게 체력을 길러야겠다.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단단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우여곡절 끝에 블루라군 1에 도착한다. 입구 왼쪽으로 상점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그 끝으로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나온다. 주차를 마친 후 티켓을 구매하고 안으로 들어선다. 입장료는 2만킵, 구명조끼 대여료 2만킵, 사물함 대여료 1만킵, 물고기 먹이는 1만킵에 판매하고 있다. 블루라군 1은 앞서 다녀온 3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이곳은 완전한 관광지화가 되어 있어 카페와 식당들도 여러 보이고 단체 관광객도 꽤 많아 다들 웃고 떠드는 시끌벅적한 분위기이다. 조금은 상업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에메랄드빛 물 색깔만큼은 산과 동일하게 아름답다. 한쪽에서는 시원하게 다이빙을 하고 사람들은 구경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여유롭게 수영을 즐긴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태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 먹이를 사서 물고기에게 던져주는 사람들의 모습도 평화롭다. 코끝을 자극하는 먹음직스러운 바베큐도 보였지만 나는 간단한 볶음밥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블루라군 1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동굴 사원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이곳을 가려면 또다시 끝없이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바닥난 체력 탓에 갈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 그래도 지금 아니면 언제 또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내딛어 본다. 계단은 그리 길지 않지만 꽤나 가파르다. 손잡이를 꼭 잡고 조심조심 올라가다 보면 동굴 입구가 보인다. 그 동굴로 들어가면 길 끝에 고요히 누워있는 불상이 보인다. 왼쪽 편에 뚫린 구멍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어와 불상을 비추는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신비롭다. 사람들은 조용히 음식을 공양하기도 하고 묵묵히 기도를 하기도 한다. 신비로운 모습을 한참 뒤로 하고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방비행 시내로 돌아가는 길. 이번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있다. 길을 따라가다가 OK 버기카 또는 블루라군 플라잉 표지판 쪽으로 꺾으면 그 안쪽으로 뷰 포인트 한 곳이 숨어 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노을이 비현실적으로 예뻐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다. 길게 뻗은 정갈한 데크길, 양옆으로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고 있고 그 끝에 소박한 원두막이 하나 서 있다.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산맥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하늘이 완벽한 그림을 만든다.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붉은 노을 하늘에 열기구까지 뜬다면 얼마나 경이로울까? 천천히 데크 위를 걸으면서 셔터를 눌러 그 풍경을 사진에 남긴다. 조금 일찍 도착한 탓에 원두막에 앉아 노을까지 기다려볼까도 했지만 역시나 방전되어 버린 체력 이슈로 인하여 노을까지는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그런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여행을 더 애틋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다. 어두운 길거리에서 굽고 있는 꼬치구이가 눈길을 끌어 몇 개 사고 시원한 맥주도 한 병 추가한다. 맛있게 꼬치를 베어 불며 방비행에서의 시간들을 조용히 정리해본다. 처음 발을 디뎠던 방비행. 시작은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몰라 막막했었지만 이 도시의 공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야속하게도 다시 떠나야 하는 시간이다.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싼 산의 풍경, 노을진 하늘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열기구들, 아름다운 물 색깔의 블루라군, 심장을 뛰게 하는 각종 액티비티와 입을 즐겁게 하던 맛있는 음식들. 짧은 3박의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여행자가 왜 방비행에 그토록 깊이 빠져드는지 내 온몸으로 직접 느껴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